안녕하세요. 제28강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 중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론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존재론은 평면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비판주의 실제주의에서는 존재를, 연구 대상을 심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 되겠죠. 바스카의 존재론의 지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바스카는 실제 the reality, 연구 대상을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이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가정이죠. 파스처리스트입니다. 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대상은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에 들어가는 거죠. 세 가지 영역은 경험적 영역, 실제적인 영역, 실제 영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와 실제가 이게 좀 발음상 구분이 어려운데, 실제는 더 리얼이고 실제적인 것은 액츄얼입니다. 리얼한 것은 관찰될 수 없는 가정된 것인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혹은 현실적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 현상적인 번역, 현상적인 것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현상은 또 다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건을 다 그대로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영역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고, 사건의 영역은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관찰될 수도 있고 관찰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배후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 사건을 관찰자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사건이면서 경험되어질 수도 있는 것, 그림상의 그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죠. 실제적인 것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구조와 발생 기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의 배후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이 사건으로 드러나고 그 사건 중에 일부를 관찰자가 관찰하는 겁니다.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얘기한 실증주의 경험론에서는 이 세 가지 구분이 없죠. 이것이 하나의 융합되어 있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햄펠의 경우에는 소위 이론적 대상, 이론적 실체, theoretical entity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험되지 않은 어떤 과정과 절차,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관찰되어지는 것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험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the empirical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영역은 사건과 사건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은 그 결합을 야기시키는 특정한 인과 기제, causal mechanism,
발생시키는 generative mechanism, 발생 기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고 실제적인 사건이 있고 그 실제적인 사건을 원인 짓는 실제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그 영역이 실제적 영역이죠. 이걸 구조와 발생 기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는 무관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존재해야만 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과학적 활동이 가능하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과학적 활동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런 세 개의 층위가 있고 무언가를 야기시키는 실제라는 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요청된 겁니다. Theoretical postulate이죠. 레비가 신경세포에 관한 실험을 할 때 분명히 화학적인 어떤 요소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음에 틀림없다. 난 그걸 실험으로 밝혀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개구리 심장이 박동이 느려지는 현상을 우리가 계측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보지 않더라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을 그 배후에 작동하게 하는 무언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작동하고 있을 이 힘이 무엇이지를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도 이제 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의 맨 오른쪽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우리가 나름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지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건은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이 없으면 발생 안 합니다. 애벌레가 날개를 갖고 날아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낮의 기류와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날개가 나타나게 하는 힘을 가진 생명력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과적 힘들과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객체가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힘과 성향들이 있고 이것이 어떠한 메커니즘 계기에 의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는 상하로 그림을 이미지해 봤는데 이번에 이제 옆으로 펼쳐본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상 X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본질을 모릅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힘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경험적 영역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것은 자료들이고 사실들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들은 물론 이론 적재적이죠. 모든 자료는 어떤 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측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주장과 달리 사건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개념화에 의해서 매개되어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경험세계, empirical world라는 표현을 실증주의 과학주의자들은 스스럼 없이 쓰는데 이거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죠. 바스카가 보기에 거기에 삼계층이 있다라고 해야만 레비의 실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경험세계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의 세 영역을 마치 하나의 영역처럼 융합시키거나 환원시키는 것, 이거는 인식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파악하는 바에 따라서 세계도 단층일 거라고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하고 같다고 보게 되면 소위 이게 인식적 오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밑바탕이 되는 구조, 특정한 메커니즘, 기제가 있고 이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 없음을 탐구하고 찾아내는 것이 과학적 활동이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레비의 과학적 활동을 다시 한번 그 틀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레비의 실험은 실제가 분화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그 실제는 질적으로 상이한 어떤 힘과 메커니즘을 가진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대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실험을 통해서 비커에 용액을 만들어서 비비커에 넣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작용하고 있구나를 찾아낸 거죠. 신경의 근육 기능을 통제하는 배후에 있는 기제를 찾고자 실험을 한 겁니다. 기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론적 가정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본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인가를 확인해 본 거죠. 그죠? 분명히 화학 물질이 작용할 거야. 그렇다면 내 실험을 통해서 이쪽에서 비커 A에서 생겨난 새로운 화학 물질을 B 비커에 넣었을 때 일어났다면 내가 생각했었던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도 실제를 3개의 층위로 보았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사건들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지만 실제의 심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경험적 수준에서의 현상에 대한 관찰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결국 경험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기제들을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다. 레비가 실험을 통해 발견해낸 기제는 그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과학자의 활동과 무관하게 거기에 있는 그 무엇이다 로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관념론과도 차이가 있고 상대주의일 수도 없죠. 여러 가지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론이 다 맞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그 대상은 우리 이론과 작업과 상관없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더 낫다라는 것을 금방 판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이론이 똑같은 정도로 옳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이 용어를 이제 조금 철학자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나중에는 별로 쓰이지 않지만 바스카가 처음에 썼던 용어입니다. 과학활동의 결과는 실제에 대한 일련의 이론들로 구성되는데 실제 자체가 아니라 이론들이 과학이 실제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된다. 이론을 통해서 실제에 대한 무엇인가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 대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를 이론과 과학과 연결시키는 존재인 것이고 이론은 과학의 타동적 대상이다. 이렇게 쑥 들어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자동적 대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유, 이론화의 결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식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얘기를 바스카의 말로 다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활동 속에서 지식을 만들어내며 그 지식은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지식이니까 그 자체의 장인과 기술자가 있어 그 지식의 내용은 변화를 겪는다. 한편 지식의 다른 측면으로 빛의 전기 분해 과정, 전파 기제 등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는 사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론인 것이다. 이렇게 지식의 대상들은 어느 것도 인간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리는 계속 나고 무거운 물체는 이전과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인간과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동쪽에서 해가 뜬다.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동설도 있고 지동설도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다 더 재밌는 사례는 햄펠이 인용한 젬멜바이스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손을 잘 닦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손을 통해서 무언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1850년대에는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없고 의학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젬멜바이스가 우리가 손을 꼭 닦아야 된다 라고 해서 소위 소독법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엔나 종합병원에 강사로 갔습니다. 젬멜바이스가. 거기에 두 병동이 있었습니다. A병동과 B병동 분만실이 있었는데 A병동 분만실에는 산용열로 인해서 사망하는 임산부의 사망률이 18%였어요. 100명 중에 18명이 애를 낳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B병동에는 다른 병원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한 3% 수준. 그 정도면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망률, 임산부가 소위 산용열로 죽는 거는 산모의 체질, 산모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워낙 격차가 크니까 젬멜바이스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A병동만 사망률이 높은가? A병동만 몸이 약한 사람이 가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햄펠이 얘기하듯이 가설을 설정하고 조건을 제거해 보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 활동이죠. 당시에는 아직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정보가 많지 않고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기운이 돌아서 그렇다라는 설도 있었고 한 병원에 너무 밀집해서 그렇다. 진찰 과정의 문제였다. 혹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교회가 있어서 신부가 종을 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설도 있었고 분만 자세, 어떤 옆으로 낫느냐 똑바로 낫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설도 예컨대 신부의 종소리가 문제라면 종소리가 병동에 소리가 나지 않게 해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찰 과정도 바꿔봐도 차이가 없었고 정원을 줄여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못 찾은 거죠. 우연히 수술칼에 찔린 의사가
산옥열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 산모가 아닌 의사가 산모하고 같은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수술 칼에 찔린 경우에 무언가가 거기 들어가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소독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A동과 B동의 사망률이 같아진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A동은 수술실과 A동의 분만실은 수술동과 붙어 있었고 B동은 분만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A동에 산모가 가면, 출산하러 가면 수술실에 있다가 그 손으로 그냥 애를 받은 거죠. 그 과정에 뭔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지를 모르지만 여기 작용하는 게 있다고 해서 손을 씻었더니 사망률이 낮아진 거죠. 이게 이제 과학적 활동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가지 가설이 있었고 가설이 기각된 걸 봤잖아요. 만약에 이 산옥열이라는 현상이 없었다면은 5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다 맞다고, 거기다가 그 산옥열, 산모가 죽는 것은 산모의 건강, 체질이 나빴기 때문이다 하는 설까지 겹쳐졌을 때 어떤 것이 맞는지를 따질 수 없지만, 과학의 타동적 대상, 이론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과학의 자동적 대상, 연구 대상인 높은 산옥열로 인한 사망률이라는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더 나은 건지를 결국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자들, 해석주의자들은 마치 다양한 해석이 다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거나 실제에 대한 진리 파악은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데 비해서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실제에 대한 과학이 불가능하다거나 모든 지식이 똑같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개념을 통해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대상이 이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대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경쟁하는 과학 이론들은 필연적으로 상이한 타동적 대상들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이론 체계가 있다. 그러나 그 이론들이 상이한 세계에 관한 것들은 아니죠. 높은 사망률이라고 한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생겨난 거죠. 상이한 세계에 관한 것들이라면 어떻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경쟁 이론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그것들이 자동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과학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과학 이론일 수가 없다. 비판적 실제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다른 측면, 추상화, 이론화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